네, 안녕하세요. C.S. 루이스 덕후의 예기치 못한 C.S. 루이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의 일부 전체 개관과 그다음에 일부 1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부는 제목이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인데요. 음, 그러니까 일부가 총 5장인데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은 옳고 그름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옳고 그름은 실제로 존재한다. 인간 본성의 법칙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4장, 5장에서는 그것이 이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대충 이 정도고요. 이거는 제가 일부를 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좋을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일부에 나오는 5장의 제목 있죠. 장 제목. 그 장 제목을 넣어서 루이스의 입장에서 루이스가 이 장 제목을 넣어서 일부를 소개한다면 어떨까 싶어서 좀 써본 글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전체를 끌고 갈 주제는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인간이 옳게 행동하도록 압박하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먼저 옳고 그름이란 본능이 아니냐, 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냐는 반론입니다. 또한 관습이 아니냐, 즉 옳은 행동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옳은 행동이 되는 게 아니냐는 반론입니다. 이 둘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조금만 따지고 들어가면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사는 21세기에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목 놓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건 이 법칙의 실제성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과 옛 시대의 샘물을 마신 분들은 인간 본성의 법칙이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법이 얼마나 견고하며 얼마나 강력한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질 때를 제외하곤 중력에 대해 잊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두 전쟁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던지지 않는 질문이겠으나 우리 시대에는 거의 모두가 특히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우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와 같은 질문입니다. 저는 우주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인간 본성의 법칙을 탐구하는 일입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을 파헤치지 않고 우주의 의미를 논할 수 없습니다. 중력을 파헤치지 않고 우주의 움직임에 대해 알 수 없듯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법칙의 배후에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주 배후에는 절대선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 절대선과 같이 살 수도 따로 살 수도 없다. 이거야말로 인류의 희망이자 공포입니다. 어떻게 불안에 떨며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불안을 없애줄 수는 없지만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에는 이유가 있다. 예. 혹시 책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1부에 나오는 5개의 장 제목을 다 넣었는데 아마 어떤 게 장 제목인지 모르실 분도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러면 다 읽고 나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1부의 전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마치고요. 1부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부 1장은 인간 본성의 법칙이고요. 1941년 8월 6일 날 첫 방송이 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루이스가 그 비로소 대중에게 처음으로 이제 드러낸 때인데요. 7시 40분 첫 강의 15분 정도 했죠. 또 그 전에는 무슨 노르웨이어로 나가는 방송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들이 잘 들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강의였는데 어쨌든 첫 강의를 하고 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 일부 1장은 인간 본성의 법칙인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본성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연법, 도덕법, 그다음에 뭐 이 일부 1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양심. 어쨌든 인간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독교인들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히 있지.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은 이걸
너무나 쉽게 거부합니다. 전 이 둘 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은 이게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냥 좀 제대로 생각을 안 합니다. 또 비기독교인들은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사는지 몰라요. 마치 중력처럼 제가 이미 비유 들었는데. 예. 그러면 그래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부 일장을 좀 정말 존재하는가 인간 본성의 법칙이 고민을 하시면 일부 2장, 3장, 4장 읽는데 좀 쉽습니다.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여기를 대충 읽고 넘어가면 이 다음 장부터 좀 헷갈립니다. 제가 어떤 이제 기독교를 관심이 있고 알긴 하지만 기독교인은 아닌 어떤 분하고 이제 같이 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일부 1장에서 이게 너무 자기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은 1부, 2부 전체에서 던져야 될 질문들은 1부 1장에서 계속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볼까요? 첫 쪽 25쪽에 보면 어, 인간 본성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예로 들기 위해서 루이스가 6개의 이제 대화를 예로 들었는데요. 각각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떤 법칙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너한테 이런 짓 하면 좋겠어? 여기 있는 도덕 법칙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당하기 싫은 거 있으면 딴 사람한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짓이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거긴 내 자리예요. 내가 먼저 맡았다고요. 이 얘기는 뭡니까? 먼저 맡은 자가 주인이다. 이런 거죠. 원래부터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세 번째, 걔 좀 내버려도 너한테 나쁜 짓 한 거 없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나쁜 짓 한 게 없는 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 왜 먼저 밀고 들어오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이제 주로 이렇게 줄 서 있을 때 이렇게 뭐 표를 사기 위해서 어디 입장하기 위해서 줄 서 있을 때 내가 서 있는데 왜 밀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먼저 줄 서 있으면 그 사람이 또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내 오렌지도 좀 줬으니까 네 것도 좀 줘야지. 이거는 그거죠. give and take죠. 받았으면 너도 줘야 한다. 마지막 이봐요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좀 전에 나온 내 어린지도 좀 줬으니까 네 것도 좀 줘야지는 우리나라에 처음 그 번역된 순전한 기독교가 번역된 책 제목이 내가 믿는 기독교인데 거기 번역문은 이렇습니다. 그 귤 한쪽만 다오 나도 내게 주지 않았니? 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좀 재미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요즘에 뭐 최근에 있었던 것은 코로나로 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누구죠? 그 박사방 조주 저 아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지금 경찰에 잡혔죠. 이런 일들을 보면 뉴스에서 보면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을 잘못 세운 것을 굉장히 비판하고 정부가 뭐 하고 있냐. 그 다음에 뭐 미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우리나라는 뭘 잘했고 뭐 이런 얘기를 그 사이 살펴보면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더 옳은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움직임을 막는 것보단 막지 않는 게 더 나은 거고 개인에게 책임을 물리기보단 정부가 책임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어쨌든 나은 행동이 뭔지를 사람들이 알고 그걸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더 약한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주면서 그들을 어떤 자기 노예로 삼으면서 돈을 뜯어내는 거 이런 것들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명백한 알미 있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난하고 경찰이 잡아가고 계속 수사합니다. 근데 이거 참 제가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간에 이런 질문을 전에 어떤 고등학생이 한 적이 있어요. 28쪽에 보면 생명이나 음지가 있을 수 있듯이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 학생의 질문은 뭐였냐면, 아니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있죠. 사이코패스 중에 정말 옳고 그름이 뭔지 정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있죠. 실제로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색을 구별한다는 이 명제가 틀렸느냐? 뭐 엄밀히 말해서 틀렸다고 볼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냥 틀렸다고 받아들이면서 그 어떤 행동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느냐? 그렇지는 않죠. 엄밀하게 따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색깔을 구별한다고 가정하고 모든 행동을 합니다. 일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음치도 마찬가지죠. 음의 높낮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나 인간이 음의 높낮이를 구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도덕 옳고 그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옳고 그름을 안다는 것은 이 명제는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제가 이왕이면 길지 않게 하려고 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일단 1부 1장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1부 2장은 몇 가지 반론인데 제 생각으로는 2부 2장과 더불어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인간 본성의 법칙, 옳고 그름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말한 루이스에 대해서 어떤 분이 반론을 했고 그거에 대한 루이스의 또 반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계속 따지는 장면입니다. 하필 이게 1부 2장에 있어서 사람들이 순전한 기독교를 읽다가 여기서 다 멈추고 그냥 책을 덮어요. 한편은 좀 안타깝긴 한데 대신 1부 2장을 좀 여러분이 곱씹고 곱씹으면 이 다음에 읽어나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